든든한 노후보장해서 농지연금 가입이 2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가진 산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추진할 것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 5월 첫째 주 연금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거 돈이잖아요. 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수십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 거 필요 없어요. 통장에 수천만 원 있는 거 필요 없어요. 내 지갑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있냐가 결국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노후에는 항상 뭐가 중요하다? 연금이 중요하다. 그 연금에 관련된 오늘 풍성한 뉴스 들고 오신 연금 닥터 김용택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연금 닥터 잘 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미미하고요. 네, 혹시 방송 보신 분 중에서 연금 닥터 뉴스 채널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 연금 닥터 채널에 가시면 또 좋은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가 들어와 있죠? 든든한 노후보장해서 농지연금 가입이 2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농지연금, 지난번에 주택연금에 이어서 이번에는 노후 대비의 또 다른 수단 농지연금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요. 땅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땅을 가지고 내가 저 시골에 땅 있는데 뭐 그냥 한번 사뒀다 이러신 분은 안 되는 거고. 농사를 그렇죠. 지으신 분들 중에서 아마 될 겁니다. 네. 어떤 뉴스가 있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농지연금 가입 실적이 2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고요. 네. 여기 사례로 나오신 김 씨라는 분은 가입한 상품이 전후 후박형으로 초기 10년은 월 234만 원을 받고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초기에 많이 받고 네. 나중에는 좀 적게 받는 형태, 이렇게 네네. 형태도 가능한 것 같아요. 플랫하게 받는 형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 3월 기준 가입자별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 원으로 지금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2배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농사 짓던 땅이 있다. 그 땅을 담보로 연금 받으시면 훨씬 더 윤택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로 알아봐야 되죠, 근데? 농지연금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전화 1577-7770이나 농지은행 누리집으로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577-7770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택연금은 1688-8114, 국민연금은 1355, 1355. 그리고 연금박사 상담센터는 1800-3624. 이렇게 핵심적인 번호들은 여러분 다 외워두셔야 여러분 노후에 연금, 윤택한 연금 생활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농지연금이 이제 농사짓는 땅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건데 제가 뉴스 보니까 이제 산으로도 연금 받는다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주택연금, 농지연금까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새로운 기사 중에 눈에 띈 게 이제 산으로도, 내가 가진 산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는 매수 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개인이 보유한 사유 재산을 활용해서 네. 산주에게 10년간 일정한 소득을 나눠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같아요. 산이야 사실 뭐 가만히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쓸모가 있겠지만 또 반면에 또 산으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이 산을 담보로 해서 10년간 연금을 지급한다. 아직 뭐 제도가 확실히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사유림 매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산을 이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혹시 내가 언제라도 내가 이걸 정말 해지하고 싶으시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다 상환하게 되면 명의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 산지연금, 이 산에 관련된 연금은 산을 팔아서 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이렇게 걱정은 되시겠어요. 그렇죠. 네.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네. 내 산을 팔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플랜카드가 나와 있어서 네네. 소유권 이전되는 게 조금 네.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기초연금에 관한 기사고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추진할 것을 필요하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추 후보자는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안에 대해서 네. 노인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기준연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인 반면 구체적인 인상 방안, 재원 소요 및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네네. 거네요. 이 10만 원 인상하는 것이 네. 클까요, 작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럼요. 이게 사실 저도 기초연금 30만 원 받는 거 이게 뭐 용돈이나 되시겠어?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금 어르신들의 노후를 생각해 보면 30만 원 받는 것도 굉장히 큰 돈이고 그럼요. 그런데 이것이 40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노후에 더더욱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기초연금이 10만 원 인상되는 건 되게 좋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부담을 결국 후세대에 다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제도여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선심성으로 막 줬다가 정말 이 젊은 세대가 노후가 됐을 때는 싹 없앤다면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한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네. 사실상으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어르신들에게 많은 표를 받았었거든요. 사실상의 정책이 현실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나라의 재정도 좀 안정화해서 이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다음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그 다음에 5월에 계산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네네. 그러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연말정산을 아직 미처 하지 못한 분들도 음. 5월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연금이 많거나 네. 금융소득이 많아도 신고 네. 대상입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자나 배당이 지급될 때 자동으로 소득세를 떼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월 1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사적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도 연금소득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들도 앞서 언급한 다른 종소세 과세 대상 소득을 함께 벌어들이고 있는 경우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직장 다니셨을 때는 내가 그냥 연말정산하고 끝났기 때문에 사실 5월 달에 무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적은 없으실 거고 그렇죠. 일반 자영업자나 전문직, 사업자분들은 많이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사실 이 종합소득 신고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퇴직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금융자산이 많아지신 분들이 금융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이내면 분리과세하고 끝나는데 네. 2천만 원이 초과되신 분들은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이건 5월 달에 신고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실 게 뭐냐면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월 100만 원 이상, 연간 12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다 신고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이 1200만 원이 일반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 보험들이 아니고요. 직장 다닐 때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 네. 연간 400만 원, IRP 700만 원 해가지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 이 금액을 합해서 받게 될 연금이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이상 초과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된다. 그래서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세율도 올라갈 수 있다.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만 하는 거거든요. 연금소득은 그렇지 않고 전체 금액을 1201만 원만 되더라 하더라도 1201만 원 전체를 종합소득 다 신고하셔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종합소득 신고 5월 달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연금 받는 사람이 무슨 신고를 해? 라고 하시겠지만 이제는 연금 소득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될 것 같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받으잖아요. 네. 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도 일정 금액 넘어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종합소득 신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금액적인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 연간 1200만 원이 넘을 게 예상이 되면 그렇죠. 혹시 조절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연금을 길게 나눠받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1200이 안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죠. 뭐 이 방송 중에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만약에 연금 나중에 받을 때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 저축과 비과세 연금을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겠죠. 직장 다니실 때는 세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이제 퇴직 이후에는 건강보험료라든가 또 이렇게 종합소득 신고라든가 일일이 좀 관심 가져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정리해봤는데 뭐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3팔아서 연금 받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기초연금도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도 혜택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 또 제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 노후에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번호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연금닥터 김용택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